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가스기능사 필기 기출 및 예상 문제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단답식 문제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면요,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 부분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정답은 그렇다더라 라는 정도 알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답이죠.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이의신청 걸어가지고 구제를 받기에는 너무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답 처리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답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반밀폐식 보일러의 급배기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기통의 굴곡수는 5개 이하로 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몇 개 이하다? 4개 이하입니다. 굴곡수가 많으면 굴곡부는 이런 거죠. 이렇게 엘보로 된 거. 이게 굴곡부가 많을수록 배기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이하로 한답니다. 정말로 4개 이하가 맞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된다 말이죠. 그런데도 정답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5개 이하로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굴곡부를 4개 이하로 한다. 오리피스 유량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체 압력 손실이 크다 그러면 맞습니다. 오리피스 유량계는 압력 차를 가지고 유량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 흐름을 막아서 압력 차이를 발생시켜 가지고 재는 거기 때문에 유체 압력 손실이 큽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이의가 제기될 수 없는 확실한 정답입니다.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중앙통제부입니다. 몇 번 풀어본 겁니다. 왜냐? 검지부에서 검지를 하면 가스 누출을 검지하면 제어부로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제어부에서 자동으로 차단부로 차단하게 합니다. 이게 자동이기 때문에 중앙통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동으로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중앙통제부입니다. 다이어프램식 압력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온도에 따른 영향이 적다. 그러면 틀린 거죠. 금속 성질의 얇은 판이 이 압력을 측정합니다. 근데 이 얇은 판이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향이 적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다이어프램식 압력계는 얇은 판을 가지고 압력을 잰다. 근데 이 얇은 판이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 다음 중 불연성 가스는 무엇이냐? 헬륨 가스가 불연성 가스라는 걸 알고 갑니다. 헬륨입니다. 다음입니다. 용기의 재검사 주기에 대한 기준으로 맞는 것은 500리터 이상 이음이 없는 용기는 5년마다 재검사한다. 이 표현은 맞으니까 다른 지문들은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것은 100% 맞는다 이렇게 보고 되겠습니다. 500리터 이상 이음이 없는 용기, 이음이 없는 용기는 통짜 용기란 얘기죠. 용접안한 거. 이 5년마다 재검사합니다. 고압가스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소, 순도가 99.0% 이상이어야 한다가 아니죠. 98.5%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소는 순도가 98.5%, 산소는 99.5%, 아세틸렌 순도 98% 이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게 그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정답을 고르는데 시험장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소, 고압가스 품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수소 찍어도 아마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 똑같이 문제가 나온다면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도가 틀린 겁니다. 99.9%가 아니라 98.5% 이상이라야 한다. 근데 이 순도가 쉽지 않죠. 산소 99.5%, 수소 98.5%, 아세틸렌 98%. 이 미세한 차이를 어떻게 다 암기를 해가지고 정답을 찍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고압가스 품질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면 잘은 모르겠다. 이 수소 나오는 것이 정답일 거다. 이렇게 찍어도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디서 틀린 거예요? 여기서 틀린 거예요. 순도가 99.0%가 아니라 98.5%입니다. 수소는. 순주 760mg
Hg, 압력은 수주로 얼마가 되는가. 이런 문제도 쉽지는 않은데 수은이 물보다 압력이 물보다 밀도가 어느 정도 높냐. 13.6배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H2O로 바꿔주려면 수은의 밀도에다가 13.6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수은이 760mg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60mg 수은에 곱하기 13.6 이러면 얼마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해보니까 10336이 나왔대요. 미리그램 H2O예요. 그러면 10336mm는 메타로 환산하면 얼마냐? 이제 이걸 또 해야 돼요. 그러면 1cm는 10mm가 되죠. 그 다음에 1m는 100cm가 되잖아요. 그러면 1m는 미리로 하면 1000mm가 되죠. 1m는 1000m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0으로 나눠주면 메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0으로 나누면 10336mm는 10.336 메타 H2O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정답만이라도 확실하게 눈도장 찍어 두십니다. 나온다면 이와 똑같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대기압에서니까. 수은주 760mg Hg 압력은 수주로 하면 얼마가 되는가? 10.33m H2O가 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적용을 받는 가스는 여기도 여러 가지 가스가 나오겠지만 일단 눈도장 찍습니다. 용접용 아세틸렌 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 용기 종류별 부속품의 기호가 옳지 않은 것은 액화가스 충전 용기 부속품을 LPG다 그러면 틀린 거죠. LPG는 석유가스입니다. 석유가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LP는 뭐예요? 이게 액화가스예요. 그래서 액화가스 충전 용기 부속품 그러면 LP라고 하는 게 맞죠. LPG가 아니죠. 그래서 액화가스 충전 용기 부속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중 전기설비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 그러면 접지 방폭구조를 고르셔야 합니다. 전기설비 방폭구조의 종류에는 접지 방폭구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지 방폭구조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접지 설비는 뭐 하는 데 쓰냐? 감전사고 방지하는 데 접지 설비를 씁니다. 그래서 접지 방폭구조라는 건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닙니다. 유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계측기가 아닌 거, 그래 여러 가지 나오는데 벨로우즈가 나오려면 벨로우즈를 고르셔야 합니다. 왜냐? 벨로우즈는 유량 측정기가 아닙니다. 이건 탄성 압력계예요. 탄성 변화, 압력 변화에 의한 탄성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벨로우즈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유량 측정기가 아닌 것 그러면 벨로우즈를 고르셔야 합니다. 수소를 취급하는 고온고압장치용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수소 나오면 수소 치성이 없는 것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수소 치성이라는 것은 수소가 그 강 안으로 들어가서 부속시키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져 버린다든지 멀쩡한데 어떤 인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즉 수소 치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비교적 덜 일으키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8-8 스테인리스 강하고 크롬 바나듐 강입니다. 이것도 나온다면 그대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대로 일단 정답을 각인시켜 놓습니다. 왜 이것이 수소를 취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재료냐? 그러면 그 정도 수소 치성을 일으키지 않거나 가장 적게 일으킨다. 수소 치성이 뭐냐? 수소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소 치성을 일으키기 쉬운 건 뭐냐? 주로 탄소강입니다. 탄소강. 이거는 수소가 들어가서 부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강 나오면 수소 치성 일으킨다.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폭발 하한값이 가장 낮은 것은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프로판이다. 눈도장 찍어 놓습니다. 그럼 왜 프로판이냐? 이게 보시다시피 폭발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가장 낮은 거 2.1, 3, 4.3, 15 어떤 게 가장 낮습니까?
프로판이 가장 낮죠.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장 범위가 넓은 것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산화에 틀린 얘기겠죠. 이런 문제도 자주 나와요.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거. 왜냐하면 3%에서 시작해가지고 80%까지 다 폭발하는 겁니다. 프로판은 2.1% 시작해가지고 9.5%의 상한가가. 그럼 수소 프로판이 10% 이상인 폭발하냐 안 한다는 얘기예요. 2.1% 이상에서도 안 하고 폭발은 2.1%에서 9.5%까지 폭발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한값이 가장 낮은 거. 가장 낮잖아요. 프로판이다. 그래서 이거 다 알고 풀기는 어렵고 이 문제가 나오면 답은 프로판이다. 어떤 문제요? 공기 중에서 폭발 하한값이 가장 낮은 가스는 그러면 정답이 프로판일 확률은 99%다. 왜냐? 나온다면 똑같이 나올 확률이 99%니까. 시화나수소 충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화나수소는 충전 후 30일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옮겨 충전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죠. 30일이 아니라 60일입니다.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옮겨 충전해 줘야 합니다. 부식성이 높기 때문이죠.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절대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은 여기에도 법칙이 몇 개가 나오면은 고르기 어려울 거예요. 일단 반비례한다. 그러면 보일의 법칙이다. 요 정도는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뭐와 뭐가 반비례하냐 그것까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법칙 중에서 반비례한다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거의 보일의 법칙입니다. 다른 건 다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뭐와 뭐가 반비례하냐 부피하고 절대압력이 반비례합니다. 즉 절대압력이 높일수록 어떻습니까?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피와 절대압력이 반비례한다. 이것이 바로 보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LNG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LNG로부터 기화한 가스가 부탄이다. 그러면 틀렸어요. LNG로부터 기화한 가스는 부탄이 아니라 뭐죠? 메탄입니다. 메탄. 부탄은 LPG의 주성분? 주성분도 아니에요. LPG 주성분은 프로판이고 부탄은 LPG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고 LPG의 성분 중에 부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중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질소가 나오면 질소는 가연성이 아니라 불연성 가스입니다. 즉 불에 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트로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정지하시고 정답 찍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알았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 정지하시고 정답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배기통의 굴곡수는 몇 개 이하로 한다고 했습니까? 4개 이하로 한답니다. 그러면 배기통의 끝은 5개로 뽑아낸다. 이건 확실한 정답입니다. 그렇죠? 보일러 배기실을 5개로 뽑아내야지 옥내로 뽑아내면 되겠습니까? 이건 확실한 정답이에요. 이런 것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의신청 걸면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정답으로 안 찍느냐? 이것을 정답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4개 열어 한다라고 우리는 정답은 알고 간다. 이래야 이의신청 걸 필요 없이 그냥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배기통의 굴곡수는 4개 이하로 한다. 그래서 반밀폐식 보일러의 급배기 설비를 설치할 때 굴곡수가 많으면 엘보죠, 엘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한 분 굴곡, 여기서 한 분 굴곡. 이게 많으면 배기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개 이하로 한다. 문제 2번입니다. 오리피스 유량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오리피스 유량계는 압력 차이를 가지고 유량을 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차압식 유량계다 그랬어요. 이렇게 압력이 큰 데서 오리피스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 이쪽의 압력과 이쪽의 압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이 차이를 가지고 유량계를 재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 강한 압력으로 이쪽으로 유량을 밀어내는데 여기서 유체의 압력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좀 여기 자세히 풀어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피스 유량계의 특징, 유체의 압력 손실이 크다. 내구성이 좋다. 틀렸습니다. 유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 저유량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적당하다는 게 틀렸죠. 협소한 장소에는 설치가 어려워 설치는 쉽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유체의 압력 손실이 크다. 문제 3번입니다. 액면 측정 장치가 아닌 것은 액면 측정 장치가 아닌 것. 정답은 이건 앞에서는 안 풀어봤죠. 정답은 임펠러식 액면계입니다. 임펠러식 액면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액면을 재기는 재는데 이것은 터빈을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흐르는 액면을 측정하는 거예요. 액면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 액면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이렇게 눈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금으로. 이게 액면계란 말이죠. 그래서 유리관식이냐 부자식이냐 포지식이냐 이런 액면계는 존재합니다. 근데 임펠러식 액면계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임펠러식 액면계는 뭐냐? 여기를 통과하는 유량을 재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눈금으로 액면계가 나타나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펠러식 액면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펠러식 유량계라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유체에 흐르는 양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임펠러 이렇게 터빈을 돌려가지고 거기에 돌아가는 양을 측정을 하지만 액면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리관식 액면계, 투명한 유리관을 통해 용기 내부의 액면의 높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부자식은 부자를 울려주는 거예요. 액체 위에 뜨는 부자, 플로트의 위치 변화를 통해서 액면 높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퍼지식 액면계도 마찬가지예요. 측정하는 액체와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액면을 측정해 주는데 이것이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액면계로.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액면계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액면계는 없다. 임펠러식 액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면 측정 장치가 아닌 것은 그러면 임펠러식 액면계가 되겠습니다.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 자동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가 필요 없다? 중앙 동체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그러면 중앙 통제부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다이어프램식 압력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 틀린 것. 정답은 눈에 들어왔습니까? 정답 몇 번이죠? 온도에 따른 영향이 적다 그러면 틀린 거죠. 얇은 판으로 압력에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영향이 크다. 적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온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확성 높고 반응 속도도 빠르고 미소 작은 압력을 측정할 때 유리합니다. 이 판이 얇은 판이에요. 이게 다이어프램식이. 그래서 온도 변화에 영향이 큽니다. 적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자, 다이어프램식 얇고 유연한 금속 막입니다. 이게 다이어프램이에요. 이것을 이용해서 압력 변화에 따른 막의 변형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막의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증폭시켜서 지시계, 바늘 등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구조를 가져서 미세한 압력도, 미소 압력 측정할 수 있다. 얇은 금속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 변화에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다. 금속의 성질은 얇은 판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작은 압력도 매우 정교하게 측정해낼 수 있다. 한번 더 읽어보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이어프램식의 압력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온도에 따른 영향이 적다가 아니라 큽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불연성 가스는 불에 타지 않는 가스 정답이 몇 번입니까? 헬륨이죠. 헬륨은 불연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수소, 아세틸렌, 히드라진 이건 다 가연성 가스죠. 헬륨은 불연성 가스입니다. 7번입니다. 용기의 재검사 주기에 대한 기준으로 맞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정답을 고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맞으라고 내다기보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근데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추고 넘어가려면 일단은 거기서 요구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00리터 이상 이음매 없는 용기는 5년마다 재검사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음매 없는 용기는 뭡니까? 용접하지 않은 통짜 용기입니다. 5년마다 재검사한답니다. 정답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딘가가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이거 외우려고 해도 돌았으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틀렸는지를 한번 해줘야 이거 왜 맞는지가 더 두각이 될 거예요. 압력 용기는 1년마다 재검사한다. 틀렸습니다. 4년마다 재검사해야 됩니다. 저장 탱크 없는 곳 설치한 기화기는 2년마다 재검사한다. 틀렸습니다. 3년마다 재검사합니다. 용접 용기로서 신규 검사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용기는 3년마다 재검사한다. 틀렸습니다. 2년마다 재검사합니다. 자,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를 변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답만 안다. 뭐냐? 이거다. 500리터 이상 이음이 없는 용기는 5년마다 재검사다. 한다. 요게 맞는 지문이다. 이 정도 알고 찍으시면 됩니다. 답만 맞추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고압가스 품질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만 알고 간다. 그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라고 그랬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순도가 99.0%가 아니라 98.5%입니다. 수소는. 그러면 나머지는요.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답이 4번이다. 이 문제 나오면 정답이 4번이다. 이거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순도가 몇 프로인데 이거 모르셔도 이거 찍으면 맞지 않습니까? 순도가 98.5% 이상이면 이상이라야 합니다. 여기서 99.0%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자, 품질검사 대상 가스는 산소, 아세틸렌, 수소이다. 맞습니다. 품질검사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시한다. 맞습니다. 산소는 동, 아모니아 시약을 사용한 오르자트법에 의한 시험 결과 순도가 99.5% 이상이 돼야 한다. 맞습니다. 수소는 하이드로설파이드 시약을 사용한 오르자트법에 의한 시험 결과 순도가 99.0% 이상이 된다. 틀렸어요. 98.5% 이상입니다. 아세틸렌은 순도가 98%입니다. 이거 다 아시고 이 답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고압가스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 수소다. 요 지문은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4번이다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수소가 나오는 것이 정답일 확률이 99%입니다. 99.0%가 아니라 98.5%가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산소는 99.5%가 맞습니다. 품질 검사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해야 합니다. 대상 가스는 산소, 아세틸렌, 수소입니다. 다음 760ml Hg 수은의 압력은 수주로 즉 물로 H2O로 죄송합니다. 산소 대기압의 산소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다 풀어가지고 맞추려면 쉽지 않아요. 정답은 그냥 눈에 들어오면 가장 좋겠죠. 10.332 정답입니다. 이 정답은 어떻게 나오냐? 수은하고 H2O 하고 밀도예요. 밀도가 이것이 몇 배가 높다? 13.6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수은 760ml에다가 곱하기 13.6 해준 것을 가지고 메타로 환산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메타로 나왔잖아요. 다 이 메타로 환산하니까 1000을 나누어 주면 미리가 메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보니까 이거 나오더라. 풀이 과정은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대로 풀어보시면 돼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수은은 물보다도 H2O보다도 13.6배가 더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동일한 압력을 유지하려면 수은 기둥의 높이보다 물 기둥의 높이가 13.6배가 더 높아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수은을 물로 치환을 해주려면은 760ml 수은에다가 13.6을 곱해지면 물로 치환되는 높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336mm가 나와. 이걸 곱해보면 이걸 1000으로 나누면 메타로 환산이 돼요. 메타로. 그래서 10.336인데 수점 3자리 빼면 10.33 하고 H2O가 된다. 나온다면 똑같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답은 난 몰라도 이게 답이라는 건 알겠다. 뭐 그 정도만 찍으셔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가스는, 이 문제도 답은 아시겠죠? 몇 번입니까? 용접용 아세틸렌 가스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적용을 받는 가스입니다. 철도 차량의 에어컨디셔너 안에 있는 고압가스, 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3톤 미만인 냉동설비 안에 고압가스, 이게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을 정도의 폭발 위험성이 있나요? 이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에카브로마메탄 제조 설비, 이거 자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있는 에카브로마메탄이라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용기 종류를 부속품의 기호가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답은 보이시죠?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액화가스 충전 용기 부속품은 LPG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LP라고 그랬죠. LPG는 석유가스예요. 그래서 액화가스는 LP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압축가스 충전용기 부속품은 PG, 저온용기 LT, 액화가스 충전용기 LP, 아세틸렌은 AG, 아세틸렌 가스 이니셜이니까요. 그래서 이 이니셜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 정도 봐도 될 겁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액화가스 충전용기 부속품은 LP고 LPG는 석유가스다. 보면 저온용기 뭔가 L자가 들어갔죠. 로, 압축가스 프레스, 아세틸렌 가스 아세틸렌. 그래서 이니셜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기설비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닌 거, 정답은 몇 번이죠? 네, 1번이죠. 접지 방폭구조라는 건 없습니다. 유입, 압력, 안전증 방폭구조, 이런 건 전부 방폭구조에 있죠. 전기설비. 그래서 접지 방폭구조라는 것은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닙니다. 전기설비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 설비이죠. 그래서 틀렸고. 그럼 전기설비 방폭구조의 종류는요. 본질 안전 방폭구조, 안전증 방폭구조, 내압 방폭구조, 압력 방폭구조, 유입 방폭구조, 특수 방폭구조가 있습니다. 이 방폭구조에 대해서는 전에 한두 번 정도 문제로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을 참조하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어떻든 접지 방폭구조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유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계측기가 아닌 것은, 정답은 눈에 들어왔습니까? 벨로우즈가 아니죠. 이것은 뭡니까? 벨로우즈는 탄성 측정계라고 그랬습니다. 유량을 측정하는 거 피토관, 오리피스, 벤투리는 전부 다 유량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계측기가 맞습니다. 벨로우즈는 유량 측정이 아니라 탄성 측정계입니다. 그래서 벨로우즈가 되겠습니다. 벨로우즈는 압력 변화에 의한 탄성 변화를 측정하는 탄성 압력계예요. 피토관은 유속식 유량계입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흘렀느냐 이걸 가지고 유량을 재는 거예요. 오리피스는
차압식, 이쪽 압력과 이쪽 압력, 요 관을 통과할 때 이 압력 차를 가지고 재는 겁니다. 그리고 벤추리도 차압식입니다. 벨로우즈는 압력을,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탄성을 측정하는, 탄성 변화를 측정하는 탄성 압력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수소를 취급하는 고온고압 장치용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몇 번이라고 그랬죠? 네, 스테인리스 강하고 크롬 바나듐 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왜 수소를 취급하는 고온고압 장치용 재료로 적합하지 않느냐? 수소 치성 때문이라고 그랬죠. 수소 치성이 뭐냐? 수소가 금속재 안으로 들어가서 부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탄소광이에요. 탄소광은 전부 수소 치성을 일으키는 재료입니다. 공기 중에서 하한값이 가장 낮은 가스는,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예, 일단 정답만이라도 들어와야 합니다. 정답은 프로판입니다. 왜 프로판이냐? 아까도 보셨겠지만 여기서 값이 가장 낮은 거 한번 보세요. 2.1이 가장 낮죠. 그래서 프로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실제로 이걸 다 외워서 풀려고 해보십시오. 프로판의 폭발 범위는 2.1%에서 9.5%입니다. 이거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답을 찍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공기 중에서 폭발 하한값이 가장 낮은 거 그러면 뭘 고른다? 프로판이다. 폭발 하한값 2.1% 이하로 가면 폭발 안 합니다. 2.1%에서 9.5% 사이에서 폭발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주고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거 그러면 어떤 게 되겠어요? 산화에틸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보면 3%에서 80%까지가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 나올 때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은 정답만이라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공기 중에서 폭발 하한값이 가장 낮은 가스는 그러면 프로판을 찍습니다. 16번입니다. 시화나 수소 충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문제도 현실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정답 고르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만 알고 넘어갑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시화나 수소는 충전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옮겨 충전해야 한다. 어디다 틀렸다고 그랬죠? 30일이 아니라 60일입니다.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옮겨 충전해야 합니다. 일단 답은 확실하게 찍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니까 그대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기 충전은 시화나 수소는 순도가 98% 이상해야 한다. 맞습니다. 시화나 수소를 충전한 용기는 충전 후 24시간 이상 정치한다. 깨끗이 닦는다 이런 말이 됐어요. 정치한다. 시화나 수소 충전 용기는 1일 1회 이상 질사구리 벤젠 등으로 시험지로 가스 누출 검사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화나 수소는 충전 후 30일이 경과되기 전에가 아니라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용기 옮겨 다른 용기 옮겨 충전해야 합니다. 17번입니다.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절대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은? 보일의 법칙, 샤룰의 법칙, 헨리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 문제도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비례한다 라는 문장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비례한답니다. 뭐가 비례한지는 모르겠지만 지들끼리 비례한다는 거예요. 보일의 법칙은 뭐가 반비례한지는 모르겠지만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뭐하고 뭐가 반비례합니까? 압력과 기체의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더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줄어드는 거예요. 부피가. 이게 보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샤룰의 법칙과 헨리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냐? 잘 모르겠지만 이건 전부 비례한다. 뭐가. 그러면 샤룰의 법칙은 뭐가 비례한다는 거예요.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팽창해요. 이게 샤룰의 법칙이에요. 헨리의 법칙은 용액에 녹는 기체의 양은 그 기체의 압력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압력이 높을수록 많이 나오겠죠. 용액 속에 녹는 기체의 양이. 이게 헨리의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에 부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비례한다예요. 근데 보일의 법칙은 뭐가 반비례한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여튼 반비례한대요. 반비례한다 찾으면 이건 다 비례한다. 보일의 법칙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다면 if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절대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거는 보일의 법칙이다. LNG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눈에 들어왔죠? 몇 번입니까? 4번이죠. LNG로부터 기화한 가스는 부탄이 주성분이 아니라 메탄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LNG 마이너스 162도까지 냉각에 쓰기 때문에 냉열을 이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162도까지 냉각에 액화시키집니다. 맞습니다. LNG는 도시가스로 쓰이고 발전용 외에 일반 공업용으로 사용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다 맞는 표현이고 LNG로부터 기화한 가스는 부탄이 아니라 메탄입니다. 부탄은 어느 그 성분이라고 했죠? LPG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고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인데 거기에 부탄도 섞여 있습니다. 다음 중 가연성 가스가 아닌 거, 불에 타지 않는 가스, 정답이 몇 번입니까? 질소라고 그랬죠. 질소는 불연성 가스입니다. 나머지는 가연성이죠. 질소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연성 가스입니다.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고 운반하는 액화 석유가스용 차량에서 고정된 탱크에 설치해야 하는 장치는, 즉 이 장치가 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뭡니까?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장치가 돼 있다면은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것은 뭐겠냐 이거예요. 그럼 왜 액화 석유가스에 운반 책임자, 안전 책임자를 동반시켜야 되냐? 폭발 위험 때문이죠. 폭발. 근데 폭발 방지 장치가 돼 있다면 굳이 동승시켜도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러겠죠. 뭐겠습니까? 폭발 방지죠. 액화 석유가스 폭발 방지 장치.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는 액화 석유가스는 폭발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 책을 필요로 하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